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천재 이재영 5과 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시작해 봅시다. 자, Welcome to Student Science Show. 자, today 오늘 we will be discussing an important topic. 우리가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라는 거고, 이 하이프는 동격의 표시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an important topic 명사하고 keystone species하고 명사니까 이 두 개가 동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주제인 뭐예요? 키스톤 종이죠. 핵심 종. 그럼 이 글의 소재는 토픽은 뭐예요? 핵심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하고 똑같을 거니까 얘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핵심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our special guest is an expert on 나왔는데 expert on은 뭐뭐에 대한 전문가, 뭐뭐에 관한 전문가. 그래서 전치사 on의 기본 뜻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Ecosystems and the Environment니까 생태계와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Dr. Walters welcome, 환영합니다. 자, It's my pleasure to be here.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했죠.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첫 문장에서는 학교에서 뭐 시험 문제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Dr. Walters, let's get right to the point인데 let's get right는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what exactly is the keystone species? 핵심 종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 글의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뭐에 관한 얘기여서 우리 아까 봤지만 핵심 종이 소재죠. 그래서 keystone species 색칠을 하시고 소재. 소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소재가 뭐냐라고 이제 핵심 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다음 문장. 자, where it's one species that 나왔는데 선생님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 왔고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의 수식을 받은 걸로 보여요? 관계사절에 수식을 받았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선생님 주격이라고만 쓸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형용사절이라고 배웠으니까 이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수거가 하나 있는데 자, 따로 한번 색칠해 볼까요? have an effect on 따로 수거를 색칠해 보시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따로 have an effect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냐면 impact도 있어요. 그리고 influence on 그리고 뒤에 명사를 쓰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라는 수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짧게 하면 affect라는 동사도 있어요. affect나 impact 또는 influence라는 한 단어로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단어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늘려들여 쓰게 되면 강조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을 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huge가 들어갔죠. 그러면 huge 뜻이 뭐예요? 큰, 거대한 이런 뜻이니까 어디에 큰,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종, one species니까요. 하나의 종이 바로 핵심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에코시스템에서 여기서 끝난 건데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관계사절 수식을 받았는데 정확히는 이번엔 관계부사죠.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인 건 똑같고요. 아까하고 다른 건 이번에 뒤에 live라는 뭐가 왔니? 일형식 자동사가 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래서 where를 썼다는 것만 다르고 이 where 대신에 뭐로도 바꿀 수 있겠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in which로 바꿔서도 괜찮겠다. 얘로는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which는 여기선 답이 안 되겠죠.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어떤 환경이에요? 25개였죠? 핵심 종이었죠? 그래서 핵심 종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 그지?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종. 그게 바로 뭐다? 핵심 종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핵심 종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 쓰시면 좋아요. 핵심 종의 정의라고 쓰시면 돼요. 핵심 종의 정의. 적으셨죠? 오케이. 우리가 정의라는 단어는 definition 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the definition of the keystone species겠죠.
그래서 핵심종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핵심종의 정의를 얘기한 문장이니까 눈여겨보자. 정리하셨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자, what do you mean? Where? Have you ever noticed the keystone on the stone arch? 그래서 그 돌로 된 아치에서 이 키스톤, 핵심, 이 쐐기돌이거든. 이 쐐기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거 키스톤이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아치형으로 그 건물을 만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우리가 건물을 만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돌을 하나씩 만들겠죠.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서 돌을 이렇게 만들거든? 근데 만들다 보면, 양쪽에 쌓아가거든, 요렇게. 그럼 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무게를 가장 많이 받는 돌이 하나가 있거든? 여기서 좀 이렇게 큼지막하고 좀 굉장히 단단한 돌을 여기다 이렇게 놓게 돼요. 이게 바로 키스톤입니다. 이게 바로 키스톤인데 우리가 돌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올리다 보면 이 중간 여기 부분에 가장 많은 힘을 받게 되는 돌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키스톤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다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키스톤인데 자, 그러면 어디에서? 돌 아치죠. 돌로 된 아치에서 이 핵심 스톤, 쐐기돌인데 이 쐐기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했죠, 키스톤. 자, it's only one stone of many. 자, 많은 돌 중에 하나지만, 자, without it 뭐가 없다면, 이 돌이 없다면 the whole arch would fall 나왔는데 지금 여기 그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뒤에 동사원형을 쓴 걸 보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without은 뭐로 바꿀 수 있나? 우리 if로 쓰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거죠. 그럼 뭐가 없다면? 키스톤이겠죠? 그래서 키스톤이 없다면 arch 전체가 the whole arch 해석할 때는 arch 전체가 would fall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셔야죠. 가정법 과거 문장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아치 전체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정법 문장에서 요 if를 생략하면 접속사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도치가 일어나요? 이렇게 두 개가 도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좀 보세요. 그래서 were it not for 명사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바뀌는 게 바로 but for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게 바로 without 명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정법 과거의 모양대로 썼는데 그걸 뭘 보고 알았다? 바로 이 부분이 짝이에요. 그래서 would fall 색칠하시고요. without it 색칠하시면 여기를 보고 가정법 과거인 걸 안 거예요. 됐죠? 가정법 과거는 다시 한번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낼 때 라고 써있죠. 색칠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오케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 Keystone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나왔는데 추워져? 그리고 make 일단 동사로 선생님 표시해 볼게요. The whole arch가 목적어인데 끝나지 않았죠. 뭔가 또 나왔죠. 그리고 stay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 원형처럼 생겼거든. 그럼 얘가 무슨 동사라고 배웠냐면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자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사역동사라는 건 기억해 보시면 make라는 애랑 have라는 사역동사가 있고 5형식이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올 건데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양은 우리 두 가지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배웠나?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 두 번째는 이 자리에 PP형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어떻게 알았니?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능동관계, 수동관계거든? 요 뒷자리 부분 있죠? 요 자리 부분에 목적어가 따로 가지는 거 혹은 자동사
자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능동관계일 때 그때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해했죠? 자, 무조건 동사 원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동사 원형이 오려면 뒤에 목적어가 따로 있거나 혹은 여기에 나온 단어가 자동사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는 무슨 관계다? 수동 관계니까 그때는 PP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 주어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해석하시면 되고 얘는 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자, 키스톤은 쐐기돌은 arch 전체가 뭐 하게 한다? 뭐뭐 하게 한다 이건데 stay strong 나왔죠? 쌤이 여기다 형용사라고 한번 써볼게요.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왔다라는 건 stay가 몇 형식이다. 여기서 써볼까요? stay 뒤에 형용사가 왔다라는 건 얘가 몇 형식 동사? 그렇지. 2형식 자동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 그쵸? 부사는 올 수 없다고 배운 적 있을 거고요. 그럼 자동사는 무슨 관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수동 관계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수동 관계도 쓰는 게 P형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자동사는 수동 관계 안 되니까 선생님이 자동사 때 쓰는 게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항상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to 부정사니까 to stay 안 된다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그럼 핵심 돌, 쐐기돌은 arch 전체가 어떤 상태로? 자, 튼튼한, 견고한 상태를 남아있도록, 견고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한다 이거죠. 해석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분도 있죠? 여기는 학교에서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분도는 뭐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양보의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라고 써주시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양보의 접속사는 뭐뭐 있나 라고 정리를 한 번 정도 해보시면 뭐뭐 있어요? 이분도 말고도. 자, 정리해 봅시다. 이분도 말고 누가 있었죠? although. 그 다음에 그냥 do가 있었죠. 자, 얘네들은 다 양보의 접속사. 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보의 접속사 말고 누가 있었어요? 양보의 전치사가 있었죠? 그게 despite하고 in spite of가 있었는데 얘들은 뭐라 불렀어요? 양보의 전치사.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했거든.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비록 뭐뭐일지라도도 있지만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했죠? 뭐뭐이기는 하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도 있지만 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 양보의 전치사 차이인데 뒤에 문장 보시면 it is 이미 주어 동사 문장이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죠?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사가 나와야 될 자리겠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올 수 없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despite 같은 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 이 자리에다가 despite가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써줬습니다. 이해되셨죠? 문법 나온 적이 있어요. 정리하시고요. 자, 모이긴 하지만 it's only one small stone. 그래서 하나의 작은 돌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돌이기는 하지만 arch 전체를 튼튼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자, 문제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십니다. 다음 문장. 자, it's the same in the ecosystem. 생태계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라고 했다는 거죠. 자, an animal. 하나의 동물이 might not be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그래서 크기나 수에 있어서 가장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 without it, 뭐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an animal이죠. it 가리키는 건 그 동물이 없다면 the ecosystem would collapse.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 가정법, 과거 아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니까 정리 다시 안 하겠어요. 아까 여름에 했던 거 있었죠?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가정법 과거는 현재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현재사실로 바꿔보자고요. 이시 가리키는 건 애니멀이라고 보시라고 했죠? 그럼 그 동물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ollapse라는 단어가 무너지다라는 뜻인데, 자, 이 부분이 학교에서 문제가 기출이 됐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기출이 됐냐면 학교에서 문장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보세요.
would라는 조동사는 그대로 썼고요. would be damaged, would be maintained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면 내용 선생님이 말했지만 교과서를 그대로 출제하진 않을 거예요. 주요 문장이 있으면 그 주요 문장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 문장을 바꿔서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이 핵심 종인 이 동물이 없다면, 그지? 없었다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졌을 것이다, 붕괴했을 것이다 이거거든? 컬랩스가 무너지다, 붕괴하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damage는 뜻이 뭐냐면 이게 타동사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때 공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damage라는 단어는 동사를 배울 때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셔야죠. 이거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고 뭐뭐에게 뭐뭐를 손상시키다. 뭐뭐를 손상시키다. 뭐뭐에게 피해를 주다. 피해를 입히다 이 뜻이에요. maintain은 뜻이 뭐였어요? maintain은 얘도 타동사인데 뭐뭐를 유지하다 뜻이 있고요. 뭐뭐를 주장하다 뜻도 있어요. 유지하다, 주장하다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되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이 동물이 없다면 생태계가 유지되진 않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장. 자, oh, you mean that sometimes one stone or one species can be especially important? 했는데, 때로는 한 돌, 그죠? 하나의 돌 또는 하나의 종이 특별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나요? 라고 했고요. Exactly, 그렇다 라고 했죠. 자, is this a new term? 이것이 새로운 용어인가요? term이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 학기, 기간, 조건, 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용어, 학기, 기간, 조건, 관점.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문장 있잖아요. 자, why a certain species named keystone species. 이런 문장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는데 항상 주어 먼저요. certain species, 그러니까 특정한 종이거든. 특정한 종들이 왜 keystone 종이라고, 핵심 종이라고 이름 지어졌나요? 라고 한 거죠. 자, why로 물어봤고 대답도 because를 했는데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몇몇 종들은 play a critical role in, 우리 수거 나왔죠. 어디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기본 수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크리티컬 중대한 중요한이죠? 중대한 중요한. 그럼 크리티컬이란 단어랑 동요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크리티컬하고 동요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ignificant예요. 중대한 중요한. 혹은 essential. 중대한 중요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important.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play a critical role 했지만 play a significant role, essential role, important role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중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단어를 보세요. 좀 sustaining 나왔죠. sustain의 뜻이 뭐예요? 뭐뭐를 떠받치다. 뭐뭐를 떠받치다. sustain이라는 단어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sustain은 뭐뭐를 떠받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단어가 누가 있냐면 support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지하다 뜻이 있는데 비슷하죠. 그럼 sustaining an ecosystem. 그래서 생태계를 지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죠? just as인데 just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자, just as는 뒤에 문장이 왔을 때는 접속사로 쓰인 거고 이렇게 주어 동사를 그리시면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해서 해석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마치 뭐처럼 핵심 종이 그죠? 키스톤이 핵심 쐐기돌이죠. 쐐기돌이 sustain a whole stone earth니까
돌로 된 아치 전체였죠. 돌로 된 아치 전체를 떠받치는 것처럼 이 생태계 전체를 떠받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죠. 자,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서머리 문제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장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collapse, 붕괴하다, fall down, 동의어들은 이런 거 기억 반드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옆에 보면 especially, 특히, particularly, 특히 라고 단어 나왔던 거 이런 거 기본 단어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자. 옆에 해석도 되어 있으니까 좀 별표 쳐시고요. 내용 중요합니다. 기출 많이 됐습니다. 다음 문장. 자, actually, 사실, 자, the term keystone species, 이 핵심종이라는 용어가 was first used by Dr. Robert Payne, geology professor. 그래서 이 동물학 교수인 Dr. Robert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었어요. 그죠? He examined food chains. food chain이 뭐죠? 먹이사슬이거든. On Tusash Island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이 먹이사슬을 연구했고요. He observed that 나왔어요. observe는 관찰하다 뜻이 있죠? 자, 이 사람이 관찰한 내용이 그럼 여기 that부터 어디 있겠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고 여기 있는 게 바로 관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교셔야 돼요. 이 that절의 내용이 관찰한 내용이거든. 관찰 내용이 뭐냐?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이거든. 자, diversit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다양성이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성 기억하시고요. 자, 이 다양성이라는 게 decreased 됐대요. 자, 줄어들었다, 감소했다라는 얘기죠. 자, 선생님들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증가 혹은 감소의 단어라고 하는데 이 증가 또는 감소의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내용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during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죠. 자, 넘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봅시다.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양성이 언제 감소했냐라는 거죠. 다양성이 감소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같죠? 어느 시기 동안에 다양성이 감소했냐라고 했더니 자, 전치사 뒤에 명사 와서 끝났는데 우리 배운 거 안 끝났죠? 자, 그래서 뭐의 소식을 받은 그림이 됐어요? 관계사절 수식을 받았고 the number of 하면 더가 붙어있는 이 number가 주어고 동사는 동사 여기 있죠? 자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무슨 문장이 왔나요?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썼고 무슨 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렇죠. 형용사절이겠죠?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해석도 뭐뭐 하는 시기 혹은 기간이에요. 됐죠? 그럼 어떤 시기, 어떤 기간 동안이에요? The number of 하면 우리 뭐뭐의 수라고 배운 적이 있죠? 뭐의 수가? 이 포식자들의 수가, 됐죠? 포식자들의 수가 어떤 기간? 감소했던 기간 동안에 다양성이 감소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관찰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관찰 내용을 해보니까 뭐였어요? 내용 정리해보시면. 포식자의 수가 감소하면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식자의 수가 감소했어. 감소했더니 어떻게 됐죠?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포식자의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다양성의 수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식자가 대체 뭘까? 이런 거예요. 찾아보면 되겠죠. 괜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자, 이 문장 내용이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기출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부터 여기 대절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별표 치시고 정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양성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 자, in other words 색칠해 보시면 달리 말하면 이란 뜻이죠. 달리 말하면 이란 단어를 썼다는 건 앞문장의 내용과 어떻단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앞에서 나왔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when fewer
자, predators hunted in the ecosystem인데 fewer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더 적은 수이죠? 더 적은 수의 포식자들이 자, hunted in the system 생태계이죠. 이 포식자가 사냥을 하고 있을 때 there are 우리 there는 뭐뭐가 있다를 썼겠죠? 얘가 일형식 자동사일 거고요. 주어 어디나 보세요. fewer other living things인데 자, 여기가 주어라고 표시할게요. living things가 주어니까요. 자, 그러면 더 적은 수의 지금 잘 보세요. fewer 여기도 좀 fewer로 썼어요. 어떨 때라고 했죠? 포식자 더 적은 수의 포식자가 사냥을 할 때란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포식자의 수가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줄은 거죠. 그죠?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생태계에서 부사구, 생태계에서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줄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더 적은 수의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더 적은 수의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의 수가, 생물 수가, 생태계 안에 있는 생물의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세요. 생물의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포식자의 수가 뭐 했다? 감소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줄면 얘가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유추해보자고. 생물의 수가, 생태계 안에 생물의 수가 줄었다는 건 포식자의 수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죠. 그걸 어딜 보고 알았어요? in other words를 보고 윗문장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뭘 낼 수 있냐? 바로 이 fewer 부분을 예를 들면 여기에 more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more 나오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포식자의 수가 많아지면 생물의 수가 줄어든다? 그런 거 아니었죠. 위에 내용하고 같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more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출도 됐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여기 fewer 하고 마찬가지 반대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less. 자, fewer 하고 less를 봤을 때는 왜 less는 안 될까요? 우리가 fewer는 뭐 할 때 쓰는 달이라고 했냐면 형용사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복수. 그렇죠? 복수 가산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less라는 건 뭐의 비교급이에요? little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불가산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s가 붙어 있죠? 명사 s가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복수가산 명사라는 뜻이에요. 여기 s가 붙을 수 있는 거고 얘는 s가 못 붙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less는 마찬가지로 오면 안 되겠다. 뭐 이 정도는 문법적으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주어랑 동사 단수 복수는 맞추시고요. 여기 was 안 된다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문제로 기출된 적이 많은 문장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장. 자, 참 넘어가기 전에 한 단어만 좀 볼게요. 그 diversity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다양성. 이 diverse가 다양한이라는 형용사고요. diversify 이렇게 fy를 끝나는 게 동사예요. 다양화하다, 다양화시키다. 세 분 추가로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보여줄게요. variety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이게 명사인데 이것도 다양성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형용사는 없냐?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various. 형용사예요. 다양한. 동사 없냐? 당연히 있죠. vary. 동사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다음 decrease 동요들 싹 색칠하세요. decline 특히 별표. 이게 줄어들다, 감소하다 뜻이에요. 줄어들다, 감소하다. increase, grow 이런 건 다 내어져. 감소하다, 줄어들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이거 말고도 줄어들다, 감소하다 단어에서 diminish, decline 말고도 diminish, 그 다음에 wane.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줄어들다, 감소하다.
shrink라는 단어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그 줄어들다 뜻이긴 한데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스웨터 같은 거 부피가 줄어드는 건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decline, diminish, wane, shrink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how he focused on one particular species. 자, 그가 어떻게 특정한 종에, 여기서 particular는 certain 하고 같은 뜻인데, certain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명사를 달고 올 때 뜻이 바로 특정한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얘 말고는 없냐? 아, 또 있죠. specific. 다 동의하라 보시면 돼요. 특정한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명사 오고요. 하나의 특정한 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맞추신 건가요? Yes, he showed that purple sea stars were very important. 자, 이분은 뭐라고 봤냐면 파란색, 자주색, 파란색이 아니라 미안해요. 자주색 불가사리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봤죠? 대가 누구예요? 이 Purple Sea Stars죠. 대의는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데려오세요. 이 자주색 불가사리들이 hunt mussels. mussels 뭐죠? 홍합이거든. The Turkish Island. 자, 여기 내용 잘 보시면 두 가지 종이 나왔어요. 하나는 누구죠? 시스터죠. 시스터. 불가사리. 그리고 누가 나왔죠? 홍합이라는 게 나왔죠. 자, 지금 얘하고 얘가 나왔거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가사리가 홍합을 사냥한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포식자죠? 얘가 포식자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얘가 지금 포식자니까 얘가 바로 프레데터스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조금만 살짝 기억해 보시면 포식자의 수가 뭐하면 줄어들면 그럼 뭐 한다고 했죠 아까? 그 다른 생명체들의 수가 감소한다고 했죠. 다른 생명체들의 수가 감소한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포식자의 수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했더니 아까 어떻게 했죠? 다른 생명체들의 수가, 그죠? 다른 생물의 수가 감소했어요. 다른 생물의 수가 감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다양성 있죠. 우리가 배웠던 그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다른 애들이 쪽수가 종류 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When sea stars 그 불가사리들이 뭐 할 때 were removed 제거되다 없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네들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즉 제거되었을 때, 없어졌을 때 이거예요. 자, 그래서 the number of mussels. 그래서 이 홍합들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포식자의 수가 줄어들면, 자, 지금 같은 상황인데 잘 봐요. 불가사리의 수가 감소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단계가 그 홍합의 수가 어떻게 됐죠? 크게 증가했어요. 자, 홍합의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요 다음 단계가 또 있을 건데 아직 몰라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예측해 볼 수 있거든? 이미 여기서 얘기했어. 포식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건 뭐 했다고 했냐면 다른 홍합 말고요. 다른 생물들의 수가 아까 줄어들고 감소한다고 했고요. 즉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 추측해 보자고. 불가사리의 수가 줄어들었더니 홍합의 수가 증가했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다른 생물들의 수가 감소하겠죠?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단수 복수 문제 맞추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 The Sea Stars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여기 were 나온 적이 있죠? 요거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주어만 바꿔서 문장을 살짝 바꿔서 낸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프린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생님 이거 안 지울게요. 안 지우고 좀 잘 보이는 대로 놓을까요?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래서 홍합이 뭐였냐면 took over the area. 그 지역을 장악해요.
takeover가 접수하다, 뭐 장악하다 이 뜻이거든. 그리고 left little room인데 little이라는 단어는 우리 집중해야 되는 게 뭐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러면 공간을 남겨놨어요? 남겨놓지 않았어요? 남겨놓지 않았다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left little room for other species니까 다른 종들을 위한 공간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죠. 다른 종들을 위한 공간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즉, 지들만 있는 거거든. 홍합은 많고 다른 종들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상태이죠? 지금 다양성이 줄어들고 감소한 상태죠. 자, 그런데, however, 잘 보세요. 그런데, 자, when the sea stars were present. present가 형용사일 때 뜻이 뭐예요? 존재하는, 그죠? 있는. 반대말이 뭔가요? absent죠. 부재의, 결석의. 서로 반대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홍합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예요. 있었을 때는 the ecosystem where they lived. 자, 그들이 살았던 환경. 이거 누군데? 시스타르스예요. 불가사리들 데려오세요, 항상. 이 불가사리들이 살았던 환경이고 주어가 지금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형태니까 뭐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디 있죠? 여기가 두 번째 동사고 본동사 자리죠. 자, remain properly balanced. 지금 remain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를 찾으셔야 되는데 보호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remain, 여기 옆에 balanced 자리가 보호 자리입니다. 그럼 remain, 요거 한번 해보세요. 빼보고 remained balanced. 어떤 상태로? 균형이 잡힌 상태로 남아있었다. 즉 포식자가 있을 때는, 포식자가 존재할 때는 균형이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로 정리해 볼게요. 포식자,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스타죠. 자, 포식자가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쌤 이렇게 쓸게요. balanced, 균형이 잡힌 상태가 됐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 추론을 해보면 이 포식자가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됐겠죠? 없을 때. 포식자가 없을 때 어떤 상황이야? 홍합이 난리친 상황이야. 그지? 그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홍합이 난리치는 건. 홍합이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건.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unbalanced.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균형이 깨진 거죠. 즉, 포식자라는 애가 있어야만 균형이 잡힌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궁금했던 거, 불가사리수가 줄었어. 홍합의 수가 늘어났어. 그럼 여기서 책에서 얘기는 뭐였죠? 지금 보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however 문장에서는 홍합이라는 게 있을 때는 균형이 잡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저 내용을 뒤집어 보면 불가사리수가, 포식자가 줄어들었어. 홍합의 수가 늘어났어.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균형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장 내용을 뒤집어 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many species could live well together. 그래서 많은 종들이 함께 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불가사리의 수가 줄어들면 홍합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죠? 다른 종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여지를 주지 않았죠?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과 많은 종들이 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었던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포식자가 바로 뭐야? 키스톤 종이란 얘기죠. 핵심 종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좀 더 정리하시면 여기 내용이 시험 잘 나왔거든. were present 부분에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낸 적이 있냐면 아까 extent라고 썼죠. 이 부분. 요 말고도요. 어떤 식으로 낸 적이 있냐면 extinct. 이렇게. extinct는 멸종한, 사멸한이라는 뜻입니다. extinct. 멸종한, 사멸한. 그럼 멸종했을 때예요? 있을 때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적절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적절한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저 핵심적인 시스타가 뭐 해야죠?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단어, extinct나 혹은 absent 이런 단어들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 부분 보시면 여기 where 부분이요. 우리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관계사 자리의 수식을 받았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which를 한번 써볼게요. 왜 관계부사는 안 됐을까? 두 번째 동사 전까지 끊어보니까 지금 무슨 문장도 있어요? 완전한 문장도 있죠? 얘가 주어고 일형식 자동사니까 완전한 문장 왔으면 관계부사를 쓰거나 아니면 뭘 쓴다고 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했는데 얘는 안 된다고 했잖아. which는 안 됩니다. 그러면 in which는 되나요? 그건 돼요. in which는 가능합니다. in which는 가능한데 which 혼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긴 본동사 자리예요. remained는 remaining 나오면 안 되겠죠? ing 붙은 거 나오면 틀린다고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properly 이것도 핵심어니까 좀 기억해 보시면 기본 단어부터 볼까요? proper하고 동의어가 누구였어요? appropriate였죠. 적절한. 여기 있는 것들이 형용사니까 ly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properly, appropriately 동의어가 됩니다. ly 붙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balanced 자리 반드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주세요.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세요. 포시자가 있을 때는 균형 잡힌 상태가 됐어요. 그죠? 그럼 포시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깨졌겠죠. unbalanced 상태가 됐을 겁니다. 추론할 수 있을 거고요. 불가사리의 수가 줄어들면 홍합의 수가 증가했으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 균형이 깨진 상태다. 정리되셨죠?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보면 단어도 정리하시는데 그 단어 중에 밑에 보면 그 take over 있죠. take over 차지하다. 그 occupy라는 단어 졸표하세요. 이 occupy는 공간을 차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공간을 차지하다 뜻이고요. 타동사예요. 이 단어 잘 나오니까 바뀌어서도 잘 기억을 하시고 live 다음에 나는 room 있었죠? 이게 공간이에요. 불가산 명사라고 쓰세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스페이스 동의어가 당연히 되죠. 공간. 그 다음에 단어 보시면 그 present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별표. present도요. 이게 뜻이 품사가 굉장히 많은데 얘가 명사일 때는 선물, 그죠? 동사일 때는 뜻이 뭐였어요? 우리가 동사일 때는 주다, 제공하다 뜻이거든? 잘 모르시면 정리해 볼게요. present는 동사도 있어요. 이게 동사가 되면 A with B라는 구조를 써서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 뜻이 있어요. 동사도 있거든? 그러면 얘가 명사일 때는 뭐였다고요? 선물, 그죠? 형용사일 때는 존재하는, 있는, 현재의라는 뜻도 있죠. 현재의 뜻이 많아요. 형용사일 때 여기에 존재하는, 있는 말고 현재의도 있어요. 이게 부재의, 결석한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쌤이 아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준 게 바로 뭐였냐면 extinct. 이거는 뭐였어요? 형용사일 때는 멸종한, 사멸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보통 혼자 쓰지 않고 동사 go라는 단어랑 같이 붙여서 많이 써요. go extinct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go가 이형식 동사하고 보호 자리 형사 쓰면 무슨 상태가 되다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멸종한 상태가 되다, 사멸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하나 더 추가로 좀 하나 알려줄게요. elimin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뭐를 멸종시키다 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멸종시키다, 사멸시키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쓰고 싶으면 주어를 먼저 쓰시고 나서 얘를 수동태 모양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주어 be eliminated 이런 식으로 나면 주어가 멸종된다, 주어가 사멸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이 될 수도 있는 단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remain은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 뒤에 형용사 올 때예요. 그래서 주어 remain 다시 한번 remain이라는 단어 뒤에 누가 올 때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 얘하고 동의어는 아까 얘기했죠? appropriately 적절하게 됐죠? 추가적으로 좀 보여주면 adequately도 가능합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단어까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why 나왔는데 자,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 앞에 항상 이렇게 좀 바꿔주실까요? This is the reason why
그 다음에 뒤에 주동이 나오겠죠? 이렇게 reason을 수식하는 것처럼 관계사 자리에 수식을 받은 reason인 것처럼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This is because, this is why가 나오면 자, this is why가 나오면 뒤에 이렇게 문장 나온다고 했죠? 이 앞에도 문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앞문장 말하는 거예요. 이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냐? 이게 원인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문장 내용 있죠? 이게 결과가 돼요. 학교에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문제를 출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올 거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y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y 있죠? 이게 관계부사의 y예요. 관계부사의 y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라는 거, 이 정도는 문법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럼 봅시다. This is why he called purple sea stars. call 몇 형식 동사였어요? 5형식이었죠. 그리고 purple sea stars, sea stars는 명사 써보고요. keystone species, 명사죠. 5형식의 특징이 뭐라고 했니? 이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절이죠. 그러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자, 해석은 됐고요. 이제 콜도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주어, 콜, 5형식 동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명사,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다. 요건 아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5형식 동사 콜은 특징이 뭐다? 이 뒤에 나오는 명사들이 두 개가 똑같다, 동격이다. 요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요. 그래서 불가사리가 뭐예요? 키스톤 종인 거예요. 그랬죠? 불가사리가 뭐다? 불가사리가 핵심종. 끝났죠? 핵심종인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이긴 결과거든. 이 문장의 내용은 이 문장의 내용이 결과란 얘기는 앞 문장의 내용이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뭐였다? 원인이었단 얘기죠. 그럼 원인은 뭔가요? 얘가 수가 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달라졌잖아. 균형이 잡히고 깨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핵심종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o, 자, keystone animals eat other animals, right? 그래서 keystone 종, 핵심종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라고 했고요. Yes, 맞아요. 하지만 not always, not always는 부분 부정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핵심종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잡아먹지 않는 동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not just meat eating animals but also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not only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not only랑 뜻이 같은 표현이니까 not only 여기가 A겠죠? 그 다음 but also B. 그럼 plant eating animals 여기가 B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 접속사입니다. 그죠? 상관 접속사에서는 누가 한다? 이 B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요? 바로 plant eating animals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채식동물종. 이번엔 채식동물종에 관한 얘기인데 이 채식동물종들도 can be keystone. 뭐가 될 수 있다? 핵심종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B가 주어예요.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면 B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plant eating animals가 주어고요. B 그 다음 동사 여기 보어 자리. 그렇죠? 그럼 이번엔 거꾸로 핵심종이 누구예요? plant eating animals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시가 나왔죠? 이렇게 예시가 왔다라는 건 뭐다? 이 앞문장이 주제문이었다.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에요. 그럼 주제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니까 누구도 식물을 먹는 그 채식동물도 히스톤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엘리펀트, 코끼리인데 채식동물이죠. 이 코끼리도 play this role인데 우리 배웠던 거 play a role 했던 거 기억나죠? 같은 모양이에요. play a role이라고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role이라는 단어 대신에 part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In the Serengeti Plains of Tanzania. 그래서 탄자니아의 이 세렝게티 초원에서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바로 핵심종 역할이죠. 여러분들 쓰세요. 핵심종 역할. 핵심종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수업은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